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말이죠. 시청자 질문과 답변해 보겠습니다. 자, 군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그래서 저의 애청자이시고요. 반갑습니다. 감사 인사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려고 했지만, 이제 조만간 시험이래요. 대학생이시군요. 자, 레드필님은 남성의 군복무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레드필에서는 이 내용을 다루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듣고 싶다고 하십니다. 제가 옛날에 관련 영상을 다룬 적은 있어요. 몇 번. 예를 들면 진명 요구 있는 그런 정신나간 여자애들이나 차라리 군대 안 가고 외국으로 튀고 싶다는 남자도 있었고, 제가 부분 얘기는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 질문자분이 굉장히 명확한 얘기를 하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레드필에서는 남녀 차이가 명확하고 남자만의 역할, 여자만의 역할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은 대부분의 남자만 군대에 가는 것, 전시에는 남자만 의무적으로 군인으로서 전장에서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 내용을 여성주의가 판을 치고 평등을 운운하며, 정확히 얘기하면 결과적 평등이에요. 여성주의는 기회평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결과적 평등을 요구한다고 했고요.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지는 제가 여성의 심리와 관련해서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남자들처럼 그런 하이라키 위계 질서에 따른 성과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여자들은 양육을 하도록 몸과 두뇌가 설계가 되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남자랑 다르게 남자는 경쟁을 하고 싸우도록 설계된 동물이고, 여자는 양육을 하고 키우도록 설계된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큰 차이가, 그런 식의 심리적 차이도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다고 그랬죠. It takes village to raise a kid인가. 그래서 아이를 키우려면은 마을이 통째로 필요하다.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보다 좀 더 동의를 잘하고 관계지향적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정해진 역할이 없다면은 그것이 평등이고, 인구 부족으로 인한 과도한 징병률, 군복무 기간 단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체적 차이는 분명하기에 징병률, 군내에서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할당하는 비율은 차별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러한 부당한 군복무에 대해서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군입대를 기다리고 군복무를 끝마쳐야 할까요? 지금 마인드로는 여성에 대한 박탈감, 없던 혐오감까지 심해질 것 같습니다. 여자 탓이 아니라 나라 탓을 해야 한다고들 말하지만 이는 기득권 세대 때 남자란 이유만으로 혜택을 본 남성들이 여성들의 문제 제기에 국가 탓, 사회 탓을 하라며 방조를 일궈는 것과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또한 군대를 가기 전까지만 해도 동일한 위치에 있었던 고등학교 동창들, 대학교 동기들이 군대를 갔다 오고서는 더 높은 위치에 있을 텐데, 제대 후에는 이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좋을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전 질문자분의 하는 고민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질문자분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복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제가 일전에 여러 번 제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첫 번째 대학을 다니고 제가 신입생 때, 제가 20살 초반에는 질문자분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상한 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남자들이 군대를 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는 우리 국가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신성한 의무인 거기 때문에, 내가 의무라는 행동에 대해서 뭔가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믿음이 팽배했고요. 당시 어떤 20대 남자가 왜 여자는 군대 안 가요? 이 얘기하면은 약간 사회 부적응자, 약간 이상한 놈, 사이코, 찐따, 또라이 이런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불과 10년 만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심지어 그게 국민청원으로서 옛날에 20만이 넘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점들을 시사를 하죠. 그래서 저는 질문자분의 얘기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성 일방적으로 군복무를 하는 거는 굉장히 불공평한 일이고요. 이거는 명백한 남성에 대한 차별입니다. 근데 이제 질문자분이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자, 레드필에서는 남녀 차이가 명확하고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있다고 느껴진다고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꼬라지를 봐도 마찬가지죠. 제가 우크라이나 페미 문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댓글로 종종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꼴페미들이 설치더니 전쟁 나더니 제일 먼저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는 레드필러고 우리는 현실주의자들이고 우리는 현실을 어떻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치중된 사람들인데, 그러면은 레드필적인 현실에 따라서 남자만 군복무를 하는 걸 받아들일 것이냐, 이걸 받아들여야 되냐, 아니면은 이 꼴페미들이 설치는 대로 해줘야 되냐, 이것의 문제예요. 근데 제가 조만간 다룰 어떤 여성의 성범죄 영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는 좀 남자들이 좀 어느 정도 합의를 보거나 좀 남자들이 좀 경험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거나 뭔가 아무튼 결단을 내려야 될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이 다 현실주의자라고 해도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현실주의로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또 결론이 다르거든. 제가 일전에 오퍼레이션 이블이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이게 에런 클레리가 가르쳐준 개념이죠. 이게 뭐냐 하면은, 나는 이게 잘못된 건 줄 알고 나는 이게 작동을 안 할 걸 알지만, 우리 공동체나 집단이 너무 미개하고 무식해서 그게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오케이, 좋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한번 꼬라박아 보고 한번 손을 확 대어보고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촉진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멍청한 상황을 견제하고 막는 게 아니라
일부러 가속을 붙여가지고 그 일이 빨리 일어나게 해가지고 빨리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퍼레이션 이블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남자들이 일방적으로 군대에서 희생을 당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차별적으로 독박 병역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그래서 여자도 군대에 보내야 되냐? 이 질문이 제기됐을 때 남자들은 절반으로 갈릴 거라고. 절반의 남자들은 여자를 군대에 보내는 건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이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절반의 남자들은 아니다, 실제로 한번 보내봐야 이제 페미니즘 같은 소리가 안 나온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나는 둘 다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후자는 현실적으로 좀 달성이 어렵다는 데 있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군대에 가는 거, 전시에는 남자만 의무적으로 군인으로서 전장에 희생하는 것은 그것이 마땅하다는 잘 모르겠고, 그것이 이상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일은 맞아요. 제가 일전에 그런 영상을 찍었죠. 왜 성평등이 잘못된 개념이고 왜 성평등이 틀렸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는 내가 성차별주의자이기 때문에 나는 여자들을 전투병으로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댓글에서 보면은 뭐 레드필님이 너무 성차별주의자란 말을 너무 이렇게 과격하게 쓴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아니라니까요. 페미니즘이 요구하는 거는 블랭 슬레이트 이퀄리즘이에요. 블랭 슬레이트 이퀄리즘. 여자니까 전투병에 가면 안 된다도 미국에서는, 미국에 있는 레디컬 페미들 기준에서는 성차별이라니까? 난 그렇게 얘기하면 성차별주의자야. 아무튼 저는 그래서 여자를 전투병으로 쓰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비효율적인데, 그치만 그래서 남자만 군복무를 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면은 이거요. 이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제가 2010년에 신입생 때만 해도 어떤 이런 국방의 의무는 정확히 얘기하면 병역의 의무예요. 여러분이 가끔 이제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를 헷갈리시는데,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한테 다 있어요. 그러나 병역의 의무만 성인 남성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차이가 뭔가요? 라고 하면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은, 국방의 의무라는 거는 매국 행위를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전시나 어떤 이런 사변의 사태에 있어서 어떤 이적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매국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뭐 비트코인을 받고 북한한테 또는 중국한테 또는 일본한테 뭐 정보를 판다던가, 뭐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적국에 기화를 해가지고 몸 대주고 적국에 기화한다던가 이런 식의 매국 행위를 하지 말란 얘기야. 그게 국방의 의무가 얘기하는 실체예요. 무슨 숭고한 정신으로 헌법을 썼던 간에 그게 실체야. 병역의 의무는 달라요. 네가 군대에 와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박주민인가요? 그 민주당에 있는 의원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런 아주 개 짜증나는 얘기를 했지. 자꾸 20대 남자들이 여자 보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하는데, 여자들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로 남자들을 열받게 했잖아요. 그 뜻으로 한 말이겠냐고. 20대 남자들이 지금 국방의 의무를 여자들이 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그 뜻으로 얘기했겠냐고. 미안합니다. 네, 박주민 의원이 아니면 미안해요. 근데 확실한 건 민주당 남자 의원이었어. 근데 내가 보기엔 박주민 의원이었던 것 같아. 그 양반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본다면 물어볼게요. 남자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진짜 그걸 처음 물어봤을까? 이 인간아?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이 바뀌어야 되냐고 생각을 하냐면은, 그것이 의무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 필수로 해야 되는 행위여서 억지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세금을 납세의 의무랑 달라요. 세금을 내는 것과 달라. 왜냐하면은 병역의 의무라는 것은 나의 자유권과 신체적 자유와 사상의 자유, 사고의 자유가 박탈되는 거예요. 군인일 때는 정치적 댓글도 못 달아요. 군인일 때는 내가 부업을 할 수도 없어. 군인일 때는 내가 물리적으로 갇혀 있어야 돼.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신체에서. 그냥 감옥이에요. 나는 군대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난 지금 감옥에 있다. 근데 이 감옥은 합법적인 감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감옥이에요, 군대는, 여러분. 그리고 이건 명백한 희생이에요. 그러면은 희생에 따른 보상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586이나 그런 기성세대 태반은 병역의 의무에 따라서 하는 희생에 대해서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네가 나라를 지킴으로써 너의 가족이 발 뻗고 자고, 너의 여자친구가 발 뻗고 자고, 너가 온갖 자본주의적인 혜택을 누리고 먹고 싸고 똥 싸고 즐기고 하는 이 모든 사회 인프라스트럭처, 영토, 영해, 이 모든 것들을 다 즐기지 않냐. 이건 결론적으로 너희 가족과 너를 위한 일인데 뭐하러 보상을 받으려고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은 왜 특정 성별을 가진 국민들만 그거를 하냐는 거지. 할 거면 모두가 공평하게 하던가. 하물며 북한도 공평하게 여자애들 다 데려가서 군대 보내잖아요. 전군의 간부화. 즉 둘 중 하나예요. 대한민국은 남자한테 특별히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모든 사람을 다 끌고 가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의 문제는 뭐예요? 둘 다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얘기했죠. 희생에서 권리를 빼면 노예다. 지금 한국에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20대 남자들 또는 이행할 예정일 20대 남자들은, 당신들은 다 노예야. 이행한 나도 한때 노예였어. 지금은 예비군으로 잡혀있으니까 또 노예지. 우리 모두 다 노예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희생을 했는데 권리를 박탈당했거든.
이거는 수학 공식 같은 거예요. 외워요, 이거는. 근데 이제 외우라고 얘기할게. 희생 마이너스 권리는 이꼴 노예예요. 우리는 아무런 보상 못 받았어. 따라서 질문자분이 피해 의식이 든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왜 10년 전에는 피해 의식이 없었어요? 왜 10년 전에는 피해 의식이 없었냐? 그때는 최소한 군대를 갔다 오면은 존중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처음에 첫 번째 대화에서 이제 우리 과의 절반 애들이 다 여자애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동기 남자애들이 군대를 간다 그러면은 한 여자애들 5명, 남자애들 한 3, 4명 해가지고 이렇게 군대 잘 갔다 오라고 파티도 해주고 편지도 써주고 휴가 나오면 만나서 같이 놀고 이랬어요. 당시 여자애들은 지금 이제 다 결혼한 애들인데 이제 결혼할 애들도 있고 그 여자애들은 남자가 병역의 의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환송도 해주고 수고하라고 얘기도 하고 나오면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힘들지 않냐 얘기도 들어주고 편지도 써주고 심지어 나 그래서 나한테 편지 써준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여자애들. 그랬던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보상 또는 금전적인 보상이 없었지만 아무튼 사회적 보상이라도 있었어. 최후의 마지노선이었어. 근데 지금 사회는 어때요? 진명요고에 있는 그 정신 나간 년들 봐봐요. 내가 진명요고 영상에서 다뤄서 얘기했듯이 이 진명요고 그런 여자애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엄청난 사회 문제인데 더 큰 사회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런 여자애들을 혼쭐을 내주고 혼내고 교육을 해야 할 교육기관과 어른들이 오히려 그 여자들이 잘했다고 둥기둥기 보상을 했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 보고 군발이라고 그러고 군무새라고 그러고 심지어 입특패라는 책에도 군인을 조롱하라고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워딩이나 표현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입특패라는 책이 그 2016년 당시에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했던 책이고 페미니즘 교수인지 뭔지 아는 그런 유사학자 같은 새끼들이 나와가지고 그 책에다가 좋은 평론을 해줬지. 그러니까 이런 사회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왜 결론적으로 페미니즘이 국가를 해체하고 국방력을 약하게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국가를 희생하는 주로 남성들인 국가를 희생하는 특정 성별의 사람들을 비하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명분을 빼앗고 그 사람들의 희생을 조롱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의 희생을 조롱하기 때문이야. 만약에 우리가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환경 미화원 아저씨들을 조롱하거나 만약에 우리가 경찰을 조롱하거나 치안을 유지하는 만약에 우리가 소방관들을 조롱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 뭐 100번 양보해서 그 사람들은 직업이잖아. 일단 월급을 받아먹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근데 아무튼 그걸 떠나가지고 그 사람들의 직군이 사회적으로 예를 들면 뭐 소방관에 해당하는 군무사라는 발언이 있다던가 또는 경찰관의 뭐 짭새라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고 있고 경찰이 자신의 의무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비하하면 어떡하냐고. 소방관이 불을 끄고 있는데 옆에 가서 비하하면 어떡하냐고. 예를 들면 이런 사건이 있었죠. 어떤 건물에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옥상으로 도망가가지고 소방 헬기를 보내서 옥상에서 사람들을 다 꺼내왔어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보험을 못 받게 되자 화재 보험을 못 받게 되자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은 차선책으로 이게 소방관들의 실수로 화재가 더 번졌다는 거를 강조하면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헬리콥터가 위에서 돌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이 더 크게 번졌기 때문에 소방관들 당신이 우리 재산들 다 태워먹었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소방관들이 그 새끼들을 구하고 싶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회 해체로 간 지름길이에요. 당장 질문자분 같은 사람 같은 생각을 지금 한두 명이 하겠어?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희생을 해야 되지? 내 뭐 때문에 이런 쓰레기 같은 년들을 내가 왜 지켜야 되지? 농담이 아니라 남쪽 커뮤니티 지금 20대 커뮤니티 가보면은 전쟁 나면은 패미들부터 총으로 쏘고 시작한다는 애들이 있을걸? 심지어 몰라요. 실제로 전쟁이 나면 어떨지 모르겠지. 사람이 화나면 말만 그렇게 하니까. 근데 농담 아니라 최소한 적지 않은 수의 한 10명 또는 뭐 한 20, 30명의 남자들은 전체 인구 중에서 아마 전쟁 나서 북한군이 같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자를 강간하고 있는데도 무시하고 지나간 남자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평시에 자기들을 조롱했거든. 이건 그냥 기브 앤 테이크예요. 이거는 진짜 내가 저번에도 영상에서 내일 영상에서 이제 사회적 지능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본능적인 사회적 지능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 tit and poke, 게임 이론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거란 말이야. 이런 기본이 안 돌아가는 사회예요. 대한민국은 20대 남성들의 등골을 뽑아먹으면서 20대 남성들 보고 가해자라 그러고 성차별주의자라 그러고 희생하라 그러고 니들이 문제라고 얘기를 해. 근데 웃긴 거는 그게 차라리 남녀로 쫙 갈려 싸우면 웃기겠는데 기성세대 어른이고 다 큰 어른이라는 저 기성세대 어른 새끼들이 또 그 가시나들 역성을 틀어.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남성의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요? 전 되게 X같게 생각을 해요. 나는 내가 만약에 안 갈 수 있었으면 난 안 갔어요. 그리고 나는 솔직히 지금도 만약에 전쟁이 벌어진다면은 물론 나는 아빠가 국회의원이 아니고 대통령이 아니니까 먼저 못 도망가겠지. 그럼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서겠지. 근데 과연 이 나라를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까? 몰라요. 또 막상 또 쳐들어오면 또 죽이고 싶겠지. 왜냐면 저런 중국 애들한테 점령 당한 것보다 낫잖아. 차라리 중국에서 쏴주기고 우리끼리 사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하긴 하겠는데 내가 얘기하기로는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애국이 생기겠냐고. 내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 있을 때 4주인가 5주간 정신교육 시간에 이런 걸 가르쳐줘요. 애국의 본질은 무엇이냐? 애국의 본질은 정부에 충성한 게 아니다. 애국의 본질은 국민에게 충성한 것이다. 왜냐면 우리 민주주의 국가니까. 나도 거기 동의를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영화 변호인에서 그 유명한 대사가 있죠. 국가는 국민입니다. 난 그 말에 되게 동의를 하거든.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그럼 우리가 병의 의무를 지는 청년으로서, 남성으로서 내 동료 시민을 지키고 싶냐 이거야. 이게 내가 시즌 1 때 했던 모든 얘기랑 다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내보고 말하지 마세요. 적폐청산이 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촛불혁명은 가짜입니다. 다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맥락이 뭐예요? 왜 우리들은 헬조선이라고 그러고 왜 우리 젊은 세대들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왜겠어요? 왜겠어?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지 않다 할 때 그 얘기의 뜻은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동료 시민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우리의 공동체 구성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게 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그 지리적 또는 그런 경제적 또는 환경적 또는 문화적 태생상 그 양동이 안에 든 쥐새끼들 마냥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고 사는 그런 식의 상황에 놓여 있거든. 그게 이런 국방의 의무, 병역의 의무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누군가 희생을 해야 돼.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정작 희생을 해야 될 당사자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끌고 가고 있고 그냥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시스템이 잘 굴러간 줄 알고 두게 되고 그리고 이미 갔다 온 새끼들은 더 영악하게 지들이 갔다 왔던 이유만으로 곧 가야 될 사람들을 똑같이 조롱을 하고 그 사람들이 뭔가 좀 더 나아지는 꼬라지를 못 보고 그런 거예요. 누가 지키고 싶겠냐고 이런 신들을. 누가 지키고 싶겠냐고. 이게 무슨 신성한 국방의 의무야. 그냥 자기 주장 못하는 그냥 약자들. 20대 초반의 남자들은 약자예요. 나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 내가 한 가지 내가 얘기해 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24살 또는 최소한 사회생활을 2년을 하고 국방의 의무를 하잖아요. 지금 군대 국방부 여러분들한테 하듯이 못해요. 나는 내가 25살이 넘어서 군대를 갔어요. 확실히 게다가 나는 그냥 군대를 간 게 아니야. 나는 사학비리랑 싸우다 갔어. 그리고 사회생활도 하고 갔어. 어느 정도. 확실히 군대에서 나한테 해준 대접이 달라요. 확실히 군대에서 나는 존중받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아마 그 사람들도 은연중 알고 있었을 거거든.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내가 또 세상에 어떤 것들을 보고 하는지 알고 있었을 거거든. 20살, 21살, 이제 19살 여러분들 약자예요. 여러분들은 사회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고 세상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고 여러분들은 겁에 질려 있어요. 그런 겁에 질린 애들이니까 군대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그 국방의 의무, 정확히 얘기하면은 병역의 의무의 실체예요. 여러분들은 약자라니까? 여러분들은 남자지만 강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호랑이라 해도 여러분들은 지금 새끼 호랑이야. 밟으면 죽어. 되게 재밌잖아요? 군대를 가야 할 19살 또는 20살 애들이 만약에 어딘가에 단체로 모여서 꼴패미들이 해와역에서 시위하듯이 시위했어봐. 뭔가 바뀌지 않았을까? 또는 그런 식의 바뀌지 않은 목소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이미 군대를 갔다 온 나 같은 예비역들 또는 이미 민방위 훈련까지 끝난 40대 50대들도 동조해가지고 이건 바뀌어야 된다라고 정부의 압력을 행사하면은 일찍이 뭔가 바뀌지 않았을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중 누구도 나서서 그거를 규합하려고 하지 않아. 여러분들 누구도 나서서 목소리를 모으려고 하지 않고 집단으로 행동하려고 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뭐 사급 공익들이 모여가지고 뭐 시위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커뮤니티에서 보면 뭐 전공인이 대공인이 무슨 DC 같은 커뮤니티 하는 그런 병신들로 취급을 하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 동료 시민이고 엄밀히 얘기해서 군대를 안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공무원들한테 노예로 부려먹어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몰라요. 뭐 요즘은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좀 많이 응원을 하는 모양인데 불과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마 커뮤니티에서 조롱했을 거야. 그런 식으로 시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대관절 학창시절에 무슨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왔고 또 사회적으로 무슨 가스라이팅이 행해지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나한텐 그 땅이 먹히지 않아가지고 나만 무슨 좀 다른 주파수를 쓰는 사람인 것 같아 지금. 나만 다른 와이파이를 쓰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나 때는 왜 그랬나 생각해보니까 일단 첫 번째 대학 때는 그냥 나도 어렸을 때여서 뭘 잘 몰라서 그랬어요. 솔직히 이제 20살인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뭐 시위를 주도하고 모여서 목소리를 내고 뭐 주장을 하라는 얘기를 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 나도 20살 때 세상이 좀 무서웠으니까. 그럼 나는 25살 때 왜 그냥 군대를 갔나? 나는 그때는 내 인생에 치울 똥만 해도 엄청 많았고 내 인생에 해결해야 될 숙제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여력을 쏟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저번에 한 말이랑 비슷하네. 왜 남자들은 꼴패미들처럼 모여가지고 해와역 시위를 못하냐? 남자들한테는 burden of performance가 있고 남자들은 각계전투고 남자들은 그 안에서 전쟁을 해야 돼요. 여자들보다 더 심해. 여자들은 시스터후드 모랄레우스가 있는 이유가 여자들은 자매 연대가 있는 이유가 여자들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대접을 받는 성별이고 남자들은 거듭나야 되는 성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죠. 오직 여자애들만 사회적으로 여자가 뭘 할 수 있다, 여자가 우수하다, 여자가 우월하다 이런 같은 페미니즘을 빠는 거고 남자들은 상위 10%의 남자만 들어있든
여자들은 그걸 근거로 성차별이라고 빽거리잖아. 마치 지들이 상위 10%에, 상위 5%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마냥. 남자들은 뭐라 했어요? 남자들은 남자가 우월하고 남자들이 여자보다 뭐가 뛰어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고. 왜냐하면 내가 상위 10% 안에 드는 알파메일이 아니거나 아웃라이어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남자들은 현실주의자라고. 왜냐하면 남자들은 burden of performance가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식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역의 폐해라는 거, 이 병역의 의무가 가져오는 이 폐해라는 거, 분명 우리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잘못됐고 틀렸고 고쳐야 되고 적폐고 쓰레기인 거 맞는데, 이런 사회적인 구조상 또는 남자의 타고난 성격상, 군대에 가는 그 나이의 특성상, 이런 사회적인 거, 생물학적인 거, 본능적인 게 다 섞여가지고 이게 쉽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자분이 아직 어리니까 얘기할게요. 또는 이 채널을 보고 있는 20살 초반 친구들한테 내가 얘기할게요. 절대 이런 생각하지 마요. 뭔가가 부당하고 잘못됐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고칠 거라 생각하지 마요. 뭔가 부당하고 잘못됐다고 해서 정치인들이 알아서 고칠 거라 생각하지 마요. 제가 일전에 뭐라 그랬어요? 최근 영상에서 왜 이렇게 20살 한국의 2030 남자들은 왜 이렇게 명분에 너무 치중되어 있냐고. 왜 이렇게 한치도 이론적으로 틀리려고 하지 않고, 한치도 명분에서 밀리려고 하지 않고, 한치도 부당하거나 공평하거나 나쁜 거를 하려고 하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의사협회는 그 사람들이 한 말이 옳아서 정부가 그 얘기를 들어줘요? 국회의원이 그 얘기를 들어줘? 약사협회는 걔네들이 한 말이 좋아서 들어줘? 변호사협회는 그래서 들어줘요? 페미니스트들은 그래서 걔네들이 하는 말이 상식적으로 맞고 옳아가지고 그 얘기를 들어줬냐고. 왜 남자들은 이미 여자라는 성별이 자신들의 어떤 이익에 맞춰서 이익단체를 형성을 해가지고, 페미니스트라는 그런 식의 성별에 근거한 이익을 요구하고 정치인들한테 관찰해왔는데, 왜 남자들은 그걸 쪼다 같은 일이라 생각하고, 그게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고, 그게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왜 그게 나쁘다고 그게 부정부패라고 생각을 하냐고. 몰라요? 모두 다 스스로가 알파메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사실은 아닌데. 마치 모두가 스스로가 다 상류층이라고 생각을 한 것처럼. 사실은 아닌데. 도대체 이 사회 문제의 매듭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난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난 이미 솔직히 예비군이어서 풀어야 될 동기보다 좀 적은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누군가가 하겠다면 나는 뭔가 응원을 해주고, 예를 들면 누가 뭐 서명을 받으면 서명을 해주고, 그럴 의향은 아주 강력하겠지. 또는 내가 우리 학교에서 총려 없앨 때처럼 뭐 누군가가 이런 식의 여론을 형성한다면 나도 유튜브를 만들든 글을 쓰든 그런 식으로 여론 선동을 하는데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아무튼 내가 좀 우리 사회에 대해서 좀 문제를 얘기하는 좀 얘기가 길었는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럼 여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자들을 똑같이 전투병으로 보내요? 내가 일전에 나는 여자들을 전투병에 보내는 걸 원치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자들은 실질적으로 전투병으로 쓸모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뭐 백마탄 왕자라서가 아니라, 농담이 아니라 걔네들은 전투병으로 쓸모가 없어요. 그냥.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니까, 그럼 걔네들을 어디로 보낼까? 뭐 국군병원? 그래서 간호병으로 보내? 의무병? 근데 여러분 왜 또 의무병은 왜 꼭 여자라고 생각을 해요? 야전 의무병은 아니겠지. 전쟁터에서 총알 날라다니는데 권총한 K2 주겠지 한국은. K2 환자로 차고 뛰어다니면서 환자 질질 끌고 다니고 붕대 묶고 다니고 이런 의무병은 아니겠지. 저기 야전병원 후방에 있는 병원에 있는 얘기하겠죠. 그럼 여자애들 거기로 다 채워요? 그러면은 병원에서 꿀 빨면서 또 근무하는 거야? 평시에는 병원이 한가하니까. 아니면은 여자애들 다 행정병으로 집어넣을 거야? 마치 지금 소방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듯이. 누군가는 실내에서 일을 하고, 누군가는 현장에서 땀을 흐르고, 누군가는 다칠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뛰어댕기지 않는데, 그러면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편하고 시원한 데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면은 그건 또 공평한 거예요? 라이트님, 남자도 행정병하고 남자도 저기 후방 야전병원에서 일하잖아요. 아니, 그래서 남자는 훈련을 똑같이 받고, 그거는 보직이 랜덤으로 배치되는 거지. 그래서 즉 능력에 따라서 배치되거나 또는 뭐 특기에 따라서 배치가 되는 거지. 타고난 정체성에 따라서 배치된 건 아니잖아. 이건 타고난 정체성에 따라서 배치를 한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럼 가시나들이 그렇게 행정병만 하다가, 난 물론 행정병이 꿀 빤다는 생각은 안 해요. 행정병이 되게 고생한 거 맞는데, 내가 한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소총수랑은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식의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 따른다는 거지. 소총수는 차원이 다른. 그러면 이 둘의 어떤 여자라고 행정병에 보내는 거는 공정한가? 레드필적 관점에서 이거는 차이니까 인정해줘야 되냐? 아니면은 페미니즘 관점에서 니들이 블랭 슬레이트 이퀄리즘 하자고 했으니까 니들도 소총수를 해라고 해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자들의 행정병을 띄고 나오면 똑같이 복무일수 똑같이 하고 나오면은, 그래서 여자들이 우리도 이제 군대 갔다 왔으니까 군대 얘기 그만해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니면 대체복무 어때요? 대체복무. 뭐 여자들을 교도소에 보내라, 또는 여자들을 대신 공의에 보내라. 아니면 또 이런 얘기도 있지. 여자를 기본 훈련만 시킵시다. 난 이 얘기에 제일 동의할 수 없는데. 그러면은 그 여자애들이 4주 5주 꼴랑 훈련 갔다 오고, 그 훈련도 남자만큼 할까? 나 각개전투 할 때 팔꿈치 다 나갔어요. 양쪽 팔꿈치에서 피가 줄줄 흘렀어. 여자애들 땅바닥에서 팔꿈치 뻑뻑 긁어가면서 피 줄줄 흘러가면서 K2 하나 얹어주고
바닥에 흙먼지 마시면서 굴러다니고 하면 그 가시나들이 할까요? 아마 시작한 지 한 10분 만에 한 절반은 질질 짜면서 막 엉엉 울면서 막 못한다고 뿌잉 그러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꼬라지한 미친 애들을 걔네들이 훈련을 수료했다는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인정해주고 남자랑 똑같이 인정해주고 남자들 앞에서 니들 우리도 군대 갔다 왔으니까 유세 떨지 마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얘기 듣고 참을 수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어디까지 여자가 해야지 남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디까지 실제로 실현 가능한 부분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고민을 지금부터 오늘 당장 우리가 모여서 한다고 해도 이것을 관철시키는데 한 3, 4년 걸릴 거야.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고 내가 만약에 독재자였다면은 내가 만약에 박정희 같은 사람이었다면은 내 통치하에 꼴패미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모욕을 한다. 아씨 그렇다면 나는 보냈죠 똑같이. 니들이 블랭슬레이트 이퀄리즘을 원하냐? 나 똑같이 해줄게. 아마 난 푸틴처럼 했을 거야 그러면은. 한번 맛 봐라 이년들아. 했겠지. 감히 우리 사회의 중추인 남성들을 모욕을 해? 이러면서 보냈겠지. 근데 지금은 졸라 민주주의 사회고 그리고 그 기득권 586들이 스윗한 남들이고 그리고 다들 어디 척추 하나 빠진 불알 한쪽씩 떨어진 그런 여성계 앞에서 찍도 못 쓰는 그런 바보들이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이 모양으로 굴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약간 좀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공정함을 달성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하여간 남자 새끼들은 다 디스어그리어블 하고 남자 새끼들은 서로 지가 잘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남녀 커뮤니티 하면 느낄 거 아니야. 서로 기어나와가지고 아니다 여자는 현실적으로 훈련소만 해도 된다. 아니다 여자도 똑같이 소총수를 다 굴려야 된다. 아니다 여자는 뭐 공익을 보내야 된다. 또 싸울 거란 말이야. 그 복잡하고 지지부진한 과정을 질문자분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갈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그래서 나는 여자한테 실제로 군복무를 이행시키는 것 자체를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또 쥐뿔도 하지 않은 것들이 군복무에 그런 다른 희생을 한 사람들만큼 유세를 부리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건덕지가 크거든. 특히 민주당이 그걸 주도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나는 이게 애초에 90년대부터 잘못됐다고 봐요. 헌법재판소에서 군 가산점제를 폐지했을 때부터 잘못된 거였어. 근데 나도 그때 당시 내가 기억을 하지만 나는 그때 당시 살아있는 사람이었지만 역사의 현장 속에 있었지만 나는 2020년에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솔직히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그걸 사람들이 막았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 그때는 아무도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우리가 언제나 내가 레드필에서 교훈을 주듯이 여자들한테 바운더리를 두지 않고 여자들의 쉬 테스트를 제압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무조건 오케이 오냐 했다가는 이 꼬라지가 난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여자들이 정치권에 요구하는 것들은 선이 없습니다. 왜 여자들이 선이 없냐면은 이런 말은 되게 단순한 논리 비하일 수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안 쳐맞아서 그런 것 같아. 이거 조던 피터슨도 한 말인 것 같은데 남자들은 선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선을 넘으면 처맞는다는 걸 알거든. 근데 여자들은 선이 없는 것 같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여자들이 요구하는 여성 정책, 여자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용어 검열, 이번엔 또 마이크로 어그레션을 또 여성단체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먼지 차별? 이딴 용어를 또 번역을 해가지고 써먹더만. 마이크로 어그레션인가? 마이크로 디스크리미네이션인가 있어요. 이것도 이미 미국에서 유행하던 거 지들이 수입한 거야. 아무튼 끝이 없다고 이 꼴통들이 하는 짓은. 그래서 내가 레드필 지식이 한국 남자들의 20% 바꾸면은 사회가 건강하다고 한 게 이거야. 한국 남자 중에 20%가 이딴 꼬라지를 이 눈꼴 싫은 꼬라지를 안 보고 뚫겨 패고 다니면은 지금보다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질문자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졌으므로. 그래서 어떤 마인드로 군대를 가야 되냐고요? 일단 이런 마인드로 가지 마십시오. 나라를 지키고 뭐 국방이 어쩌고저쩌고 뭐 국민을 지키고 다 X래요. 질문자분이 지키는 거는 질문자분의 가족입니다. 질문자분이 지키는 거는 여자친구가 있다면 질문자분의 여자친구예요. 또는 질문자분이 지키는 거는 질문자분과 코드가 맞는 건강한 여성인 여사친들이 있다면은 그 여사친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나는 질문자분보다 군대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했고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게 왜 부정부패고 잘못된 일이고 쓰레기 같은 일인지 정말 레포트를 하나 쓸 수 있지만 어쨌든 나도 가야 했잖아. 이건 현실적인 거예요. 어쨌든 나도 가야 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솔직히 감옥까지 갈 생각했어요. 나는 병역 거부하고. 병역 거부에서 생각난 얘기인데 여러분 이건 또 어때요? 남자애들이 병역 거부를 하고 대체 복무를 요구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남자애들이 병역 거부를 하고 대체 복무를 요구했을 때 법을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어요? 얘들이 대체 복무를 하면은 그만큼 더 오랫동안 복무를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 이게 우리 세상이 남녀를 대하는 차이예요. 이건 근데 뇌피셜이지만 만약에 여자애들이 하도 남자애들이 여자도 군대 가라고 아우성을 쳐가지고 정치권에서 어쩔 수 없이 여자애들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만들었다면은 그래서 여자애들이 좀 더 편한 일을 하고 좀 더 자유로운 일을 대신 시켰다고 해보자. 사회봉사처럼. 그러면 남자들이 이건 쉬운 거니까 그만큼 더 늘려요 하면은 과연 박주민 같은 그런 정치인 그런 국회의원 애들이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은 여기서 소름이 돋아야 돼요. 왜 병역
대체 복무를 해달라고 시위를 하고 그런 식으로 판결문을 받아내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법 개정이 들어간, 그래서 대체 복무 제도라는 걸 만들게 만든 애들이 남자 애들이기 때문에 니들은 대체 복무를 하니까 그만큼 더해 라는 게 된 거야. 만약에 여자애들한테 그러면은 여자애들도 저 남자애들이 20대 저 쪼다들이 난리 치니까 여자들도 뭐 합시다 하나. 근데 당신들 군대는 안 보낼게. 대신 사회봉사 같은 거 해. 21개월만 하세요. 똑같이. 지금 18개월인가요? 21개월인가요? 그렇게 시켰을 때 대신 당신들은 쉬운 거 하니까 여자애들은 한 6개월 더 하세요. 이랬으면은 한 10개월 더 하세요. 또는 5개월 더 하세요. 했으면은 할까? 그렇게 애초에? 여러분들이 소름이 돋아야 된다니까? 봐봐. 여러분들이 한참 여자애들 군대 가라고 난리 쳤을 때 그제서 민주당 의원들이 기어나가지고 주둥이에 쳐 담은 말이 뭐야? 모병제잖아. 이 미친 놈년들은 그렇게 오랜 세월 모병제 얘기할 때는 뭐 북한이 어쩌고저쩌고 안보 어쩌고저쩌고 씨부리다가 더 이상 정말 여자 군대 안 보내고는 어떻게 배길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오니까 그제서야 아가리에서 나온 게 모병제야. 그러니까 이 민주당에 있는 이 스윗한 남 새끼들은 남자들 그렇게 부려먹고 희생시켜 먹은 건 너무 자연스러운 새끼들이 이제 여자를 보내야 되니까 모병제 얘기를 한다는 거야. 차라리 여자를 보내느니 모병제를 하겠습니다. 이 새끼들의 스탠스는. 그러니까 니들이 정권을 뺏긴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더 역겨운 거 얘기해줄까요? 근데 언제 그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여군 하사가, 여군 부사관이 부당하게 성폭행인가 성희롱을 당하고 자살한 사건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건은 여자가 군대를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 예를 들면 지금 포스코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죠? 성추행인지? 성폭행은 아닌 것 같아. 성추행인 것 같아. 엄청난 사건이 터졌는데, 아니 그 논리대로 하면은 이제부터 그러면 여자들은 포스코에 입사를 하면 안 되겠네. 여자들은 공기업 가면 안 되겠네. 마찬가지예요. 직장 내 성희롱 있어? 너 패미들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 군대 성희롱 성폭행이 뿌리 뽑힐 때까지 여자들은 군대 안 갈 것이다. 그럼 미친년들아, 그럼 니들은 뭐 직장 내 성희롱 성폭행이 뿌리 뽑혀가지고 사회 진출했냐? 뭐 개같지도 않은 논리를 펼쳐. 그리고 애초에 국민의 의무라는 게 뭐 해주면 해줄 것이다가 어디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남자가 가야 되면 여자도 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공평 어떤 페미니즘 주장하는 평등의 논리대로 하면은. 아니 그렇게 여자들은 특별히 1등 시민이어가지고 특정 조건이 달성될 때만 국민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은 나도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 집권하면 나도 세금 안 낼래. 나도 내가 사는 지역구가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나오면 나도 주민세 안 낼래.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무식한 소린데 그걸 우리 사회는 용납을 해주잖아. 정치권에서 용납을 해주잖아. 따지고 들어가면은 이런 멍청하고 쓰레기 같은 게 끝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잠깐 대체 공모 얘기에다가 또 30% 샜는데, 질문자분은 어떤 마인드로 군대를 갔다 와야 되냐? 질문자분은 소중한 사람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가세요. 나머지는 그냥 쓰레기들이에요. 아니면 뭐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가. 거기 나도 좀 껴줘요. 근데 나 질문자분은 내 유튜브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내가 군대에서 근무서고 할 때마다 내가 여기서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내가 농담 아니라 수십억 번 했습니다. 내가 그 생각을 할 때마다 통장에 100원씩 들어왔으면 내가 지금쯤 워렌 버핏이 됐을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내는 결론은, 그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직 한국에 사니까 내가 좋아하는 나의 오랜 이제 5년 이상 같이 알고 지낸 여사친들, 그 여자애들 얼굴 떠올리고, 또는 내가 병장 때쯤에 결국 다른 남자를 사귀어버린 내 군대 가기 직전에 헤어진 전 여친도 생각을 했고, 아무튼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북한 새끼들이나 독재자 새끼들이 가족을 볼모로 잡는 거예요. 북한 애들이 가족을 볼모로 잡는 이유가 있어. 질문자분이 의존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기왕 아무튼 강제로 질문자분 지금 폭력을 당하고 있는 거야. 마치 나치 수용소에 끌려간 유태인 같은 상황이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런 수감자가 된 거야. 지금 질문자분은 국가의 폭력의 피해자예요. 희생자야. 근데 이 군복무 기간을 레드필 지식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써요. 훈련하는 과정으로. 나처럼. 나는 편입을 했잖아. 또 다른 업적을 세운 사람들도 있고, 군대 가서. 어차피 갇혀있고, 어차피 내가 속박당하고, 어차피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당할 거라면은, 나는 여기서 지지 않고, 그렇다면은 삶이 내게 던진 레몬을 가지고 레모네이드를 만들겠다. 난 솔직히 그 말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이건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걸로 승화를 할지, 그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요. 나는 군대에 있을 때, 1분 1초를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득이 될지에 대해 생각을 했어. 이게 내 삶의 역설이야. 내가 사회에서 지금 전역하고도 좀 그런 게 있는데, 내가 이전에 사회에서 자유로운 몸으로 살 때는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해본 게 약했어요. 근데 내가 자유를 뺏기고 나니까 역설적이게도 모순적이게도 매 1분 1초를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득이 되겠을까밖에 생각을 안 했어. 그래서 내가 도서관리병이 되고 도서관에 처박힌 거야. 내가 도서관리병 하겠습니다가 아니야. 내가 처음에 전입했을 때 우리 부대 도서관이 좀 엉망이었어요. 근데 때마침
국방부에서 도서관 개정 사업을 해가지고 운이 좋은 것도 있지만 아무튼 내가 그런 좀 엉망인 도서관에 처박혀가지고 책을 읽고 있으니까 간부님들이 그걸 보시고 나를 도서관리병으로 만든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하면 1분 1초라도 자유시간에 또는 내가 내 군복무의 그런 내 기본기를 하면서 난 운전병이었고 어떻게 하면 1분 1초 동안 내가 이거를 내 인생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바꿔볼까를 독하게 마음먹고 써먹어요. 거기다가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 쳐하면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왜 이러고 있지 말고 인생을 썩히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질문자분은 좀 피해의식이 덜할 거예요. 질문자분이 막말로 지나가는 아무 여자 붙잡고 그 여자가 뭔 죄긴 하냐만 질문자분이 뭐 여자에 대한 막연한 혐오가 든다고 해서 막말로 지나가는 여자 아무나 붙잡고 싸대기한테 갈겨도 그 여자가 페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진짜 무고한 사람인데 지나가는 여자 아무나 무차별로 붙잡고 때린다 해도 질문자분은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피해의식을. 질문자분이 피해의식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거기서 플러스를 실제로 가져왔을 때요. 플러스 알파를 실제로 가져왔을 때 그제서야 질문자분은 본인의 이런 병역의 의무에 대한 피해의식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자분이 전역을 한다면은 다른 저런 쪼다 같은 저런 기성세대 이제 예비역 다 끝난 그런 쪼다 같은 새끼들처럼 그러지 말고 이제 질문자분의 동생들 후배들이 나중에 때가 돼가지고 질문자분과 똑같은 고민을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편들어주고 어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환경을 좀 더 낮게 개선한다면은 그 정책을 지지해주고 그리고 패미들이 군무선이 뭐니 헛소리하면은 프라이팬으로 대가리를 한번 내리쳐주고 물리적으로 말고 말로 또 어디 가서 유튜버가 프라이팬으로 때렸어요 이런 말 하면서 때리지 말고요. 난 물리적 폭력에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줘요. 그래서 뭔가 이런 정책적인 기류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강하게 푸시해주고 나는 병역의 의무 다 했으니 이제 내일 아니다. 굿바이 하지 말란 얘기예요. 잊지 말란 얘기야 내 얘기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좀 길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